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6월 10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네. 네. 이럴 줄 알았지만 이렇게 또 막상 하락을 하고 나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제 저희가 클로징 할 때 좀 CPI 발표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시장이 딱 두 가지인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긴장, 두 번째 불신. 그렇죠. 것 같습니다. 제일 안 좋은 단어들이네요. 긴장을 너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아니, 나와봐야 아는 건데 미리 높아질 거라고 이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빠졌는데 그다음 또 한 가지 불신. 잘나봤자 다음 달에 또 어려울 걸 하는 거 불신.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미국 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물가를 경험하고 있는 네. 입장에서 이게 낮아질 수 없는 환경이다라는 걸 그럴 인지하고 수밖에 있잖아요. 없겠죠. 예, 그래서 빠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인플레이션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 만한 거는 또 금리 인상 얘기가 계속해서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어제는 유럽 쪽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얼어붙었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 잠시 장우석 부사장님이 정리해 주실 거고요. 이렇게 또 불안할 때 저는 이분을 붙잡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님 오늘 매크로적인 이야기 많이 풀어주신다고 네. 하셨으니까 이분의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데요. 월가에서는 또 지금 시장 또 CPI 발표 변동성에 대해서 또 어떤 코멘트들을 하고 있는지 잠시 후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오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하루 앞두고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고요. 제가 하락을 적어 급락을 적을까 했는데 일단은 하락으로 적었습니다. 아이, 뭐. 주요 지수가 이틀째 빠지는 그쵸.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3대 지수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S&P 500 2.38% 하락했고요. 다우가 1.94%, 나스닥이 2.75%가 빠지면서 거의 급락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여론이 가장 싫어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예,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 저 보였습니다. 2시쯤에 뭔가 발표가 ECB 발표가 저때 있었나요? 그냥 던지는 걸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야 무섭다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네. 그런 물량이 나왔는데 그런데 아직 발표를 안 봤잖아요. 약간 근데 아쉬웠습니다. 안 봐도 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분위기 이제 안 좋으니까 네. 빠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오랜만에 섹터가. 전체 업종이 다 빠지는 그런 네. 모습 보이는데 가장 많이 빠진 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인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페이스북이 일단 사명을 바꿨습니다. 오, 티커를. 네. 맞아요. 어제 아셨죠? 밤에 네. 기사를 네. 딱 우연히 봤는데 네. 드디어 메타로 바꿨더라고요. 바꿨습니다. 근데 주가에는 별로 반영이 안 돼서 가장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이 IT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많이 빠졌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네. 빠졌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가 이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이 올라간다고 예상하는 분이 많은 건데 에너지, 그다음 식품, 렌트가 올라가면서 지금 여기 나와지는 표현 시즐링 핫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다. 많이 올라갈 만한 수치가 나오고 있다는 거를 약간 표현한 건데 그만큼 이제 CPI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네. 우리가 커지고 있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요. 저는 이런 숫자를 원하지 않았는데 다음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자 웰스파고의 사라 하우스라는 이분이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안 좋죠. CPI가 8.4를 얘기했습니다. 최초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8.4인데 지금 전망이 8점이 아닙니까? 저 월스트리트에서 예상을 8.3으로 하는데 근데 안타까운 거는 계속 틀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8.4%면 전대보다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역시 높아지고 있는 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의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어려웠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운데 항상 요 지금 현지의 예, 현지의 유가를 유가 확인해 평균 주고 유가인데요. 계신데 제가 매일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제는 4.91이었습니다. 더 올랐네요. 오늘 4.97이기 때문에 주말 사이 오자를 보지 않을까 한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기대요. 기대가 아니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올라오는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근데 이건 어차피 현재 모습이니까 5월달 다르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커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맞아요. 오른쪽에 있는 게 보통 비싼 지역의 어떤 기름값인데 6.39입니다. 레귤러가 6.39달러면요. 네. 여러분들 환산하면 우리 국내로 치게 되면 2,200원입니다. 아이고.
배럴 저기 리터당. 그러니까 엄청 높아진 거죠. 혹시 강남, 2,200원? 강남. 강남이 네, 2,200원입니까? 강남 어제 쪽 여의도도 가면.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여의도, 강남 이런 예, 이제 서울 도심 지역이 저 정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기름값 싸다라는 옛말이 그쵸. 아닌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너무 정말 힘들겠네요.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이라는 거 좀 보여드리고요. 네. 이게 언제쯤 내려갈까요? 솔직히 유가가. 뭐 전체적으로 다 선순환이 돼야겠죠. 일단 전쟁이 끝나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건 그렇다고 수요를 줄이는 뭐 다시 뭐 경제가 좀 경색되는 그런 걸 원할 수는 없고 그냥 가장 중요한 건 생산량 늘리고 그 전쟁 끝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렇죠. 않을까. 제가 조금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는데 네. 차량 오브제를 두면 어떨까? 아니 근데 뭐 우리나라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 주차 못하게 하고 예,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10부제, 5부제 그런 거 하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못하죠. 워낙에 땅덩어리가 커서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일단은 좀 물가 잡는 게 우선이니까 네. 그런 말도 안 생각했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심지어 백악관 역시 지금 물가 올라간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게 어제자의 모습인데 옆에 나오는 이분이 대변인인데 대변인이죠. 그 크렌 장피에르 이름도 저는 아세요? 같은 장 씨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그 장이 아니고 장이죠. 장. 장. 예. 예. 이름 알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발표해서 역시 이번에 소비자 물가 상당히 높아질 거로 전망했기 때문에 이건 뭐 사실 뭐 정부도 마찬가지니까 다 올라간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보여드립니다. 근데 꼭 이렇게 발표 앞두고 저런 얘기들을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닌데 굳이 한 번 그렇죠. 더 이제 아픈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격인 그렇습니다. 것 같아서 좀 이런 거는 안타깝네요. 그냥 좀 두고 보자라든지 나와봐야 알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미리 좀 발표하는 바람에 주가 빠졌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이 불신인데요. 불신인데 이번에 조금 떨어지면 어떻겠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8.5, 8.3 다시 높아지거나 떨어져도 여름에 작년 여름이었죠. 5.4, 5.4까지 빠져 다시 올라가는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해서 이번에 살짝 빠진다 해도 다음에 올라갈 거라는 어떤 그런 불신이 깔려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 이거 뭐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잡히는 약간 산술적인 그런 흐름이 하반기에 나오게 될지에 대해서 뭐 저도 투자자 입장으로서 네. 굉장히 불신이 생길 수밖에 불신스러운 없을 것 그런 같아요. 모습이고 실제 많은 분들이 아무리 데이터를 봐도 나가 돈을 쓰게 되면 피부를 경험하시는 것 그쵸.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신이 깔려 있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요. 네. 설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밤에 조금 정점을 찍은 모습이 나와도 네. 안 믿으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가장 좀 두려워하는 8.3 모습이니까. 똑같이 나와도, 나와도 다음 달에는 다음 또 또 안 좋을 올라가겠지. 거야. 뭐 8.6, 8.7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까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그림은 여러분들이 오늘 발표된 어떤 표가 나왔는데 서베이인데요. 그 CFO 모임이 있어요. 네. 큰 기업들 22명이 모이는 네네. CFO 모임에서 이번에 발표한 서베이가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는데 이분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인플레이션. 41%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연준의 긴축이 23%. 왜 웃으시죠? 그냥 네. 이제 정부의 그런 이제 연준의 행보가 네. 기업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그렇죠. 힘든 상황이라는 거를 또 보여주네요. 네, 서플라이 체인의 붕괴가 네. 약 14%, 그다음에 전쟁이 9%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무 담당하는 임원들이 어려웠다는 게 딱 나와줬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통 다 알지 않습니까? 회사의 상황을 뭐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걸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뭐냐? 침체는 반드시 오는데 내년 상반기에 온다가 68%였습니다.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내년 기업 상반기에. 입장에서는 사실 네. 그게 더 맨 처음으로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돈을 운용을 하고 계신 네, 분들. 그래서 뭐 CEO 겸 CFO 겸 여도원 대표께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여기 동의하십니까?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까? 리세션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저도 뭐 곧 오겠죠. 저는 소상공인이니까 이제 대기업 이게 먼저 이렇게 오고 나중에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큰 기업들의 CFO 같은 분들은 뭔가 느끼는 것 같아요. 안 좋은 부분들 느낀다는 게 상당히 안 좋았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네. 68% 굉장히 높은 폭이기 그쵸. 때문에 내년에 오면 어떡할 것 같은 고민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다들 허리띠를 좀 졸라매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자세로 더 벌어야겠다 더 했고 벌어야겠다. 허리띠를 졸라매신다고 하셨고 더 이상 졸라면 허리가 없습니다. 한 32인치 정도로. 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알겠습니다.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금리가 그러다 또- 보니까 우리 여돈행과 3자를 보자고 어제부터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가 언제요? 이틀 연속 제가 언제 3.46% 그랬습니까?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 보였다.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저는 3자를 못 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주 보고 있네요, 그런 자주. 예. 뭔가 희망적인 생각을 하기에는 지금 너무나 발표되는 숫자를 봤을 때
이 3을 당연히 볼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를 그냥 인지하는 게 저는 네. 속 편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04%까지 올라간 네. 거 좀 보여드리고요. 맵을 오늘 맵은 좀 볼까요? 보여드리기가 뭐합니다. 시뻘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완전 빠져 있다고 좀 아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저렇게 빠졌다고요? 많이 빠져 있죠. 자, 메타 플랫폼은 이제는 끝났습니다. FB라는 심볼은 네, 네. 이제 MET를 바뀔 거기 예. 때문에 메타를 바뀔 거니까. 근데 메타가 과거에 그 메타 ETF의 심볼 아니었습니까? 그때 메타 네, 그걸 딱, ETF가 메타에서 그 뒤에 맨 끝에 알파벳에서 바꿨어요. 바꿨죠. 까먹었네요. 뭘 네. 바꿨는지. 그걸 싹 가져간 게 아닌가 네네. 싶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 테슬라가 어제 좋은 보고서가 나왔어요. UBS에서 1,100달러까지 목표 주가 잡았는데 주가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는요. 사실 뭐 좋은 보고서 나온 거 상관없이 다 빠졌기 때문에 아쉬웠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 3번이 그나마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 나온 게 네. 에너지 관련 기업들인데 오늘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 10% 올라가고 나머지 다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립니다. 저는 애플의 주가가 저렇게 3.6%까지 빠진 게 좀 약간 충격적인데요. 이제 얼마 전에 요즘에 하도 일본의 환율이 떨어지니까 네. 우리나라 그 국민분들 중에서도 애플 제품 좋아하는 분들이 일본 가서 사야겠다. 이게 싸졌으니까. 근데 또 최근에 일본 쪽에 애플의 기기들의 가격을 인상을 다 시켰거든요. 해서 맞추겠죠. 음. 애플이 3.6%가 빠졌는데 저는 네. 이거보다 아마존이 4%가 넘게 빠진 게 더 마음이 아픕니다. 최근에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네. 전부 다 뱉어내는 그런 모습 보였다. 해서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요. 잘 보시면 되고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된 겁니다. 오늘 밤에 나오기 때문에 CPI는 제가 밤에 말씀 드려보도록 몇 하겠습니다. 시쯤 발표되죠? 8시 반이니까요. 한국 시간 9시 반, 밤 9시 반 그때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 좋은데 아마 발표가 되자마자 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돼서 출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 한번 끝으로 한번 예상치를 좀 제가요. 아니 예상 그 느낌 같은 느낌으로 말씀해 주시고 끝내면 어떨까요? 저는 8.4 나올 것 같습니다. 8.4%요? 네. 혹시 만약에 잘 높게 나오면요 모든 책임은 여동 앵커한테 돌리시면 왜 저한테? 방송에 여기다가 저희 의견과는 무관하다라고 적으시면 좋을 아, 것 그럼 같습니다. 부사장님은요? 저는 8.2%. 아, 그런 심한 회로를 돌리지 마시라니까요. 네, 솔직히 저는 네. 높게 나올 것 같아도. 그쵸. 그래서 8.3%. 8점 월스트리트 저널과 네, 계속 네, 틀리는 네, 월스트리트 네, 저널과 네. 동일한 동일한, 의견이시다. 네. 저는 네. 그냥 원래 약간 좀 안 좋게 보고 좋게 변화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뭐 저희가 예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잠깐 웃음을 드리고 제 브리핑을 마치려고 한 겁니다. 네, 모든 책임은 저한테 떠넘긴 우리 장 부사장님 오늘 밤에 과연 표정이 어땠을지 여러분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심층 인터뷰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미국의 아침, 한국의 한밤, 자정이 다 돼서야 저의 일과는 끝이 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프로님, 오늘 한 잔? 나 술 못 마시잖아. 내일 제가 커피 살게요. 수고했어요. 잠들기 직전 디카페인 커피 한 잔의 향기가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덮어줍니다. 오늘도 저는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 커피. 여러분의 하루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원두, 드립백, 더치커피. 다양한 선물 세트까지. 검색창에서 운조 커피를 검색하세요. 지금 본인 포트폴리오의 배당률이 얼마 정도 돼요? 사실 2천만 원은 이미 넘고요. 아주 독특합니다. 저희 ETF는 오타쿠 ETF입니다. 건담 공부를 어깨가 그쪽이다 보니까 찢어버렸다. 제가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주식 투자는 제게 빚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네, 위더 투자 스타 항상 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참가자의 여성분, 예. 감동을 준다. 그분을 1등으로 지금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마음속으로? 누구를 픽하시겠습니까? 왜냐면 솔직한 네. 분 얘기하면 이게 이분들이 프로가 아니잖아요. 네. 아마추어 아닙니까?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어려움 겪은 분들을 네. 해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 이 방송이 좀 뭔가 좀 희망과 희망을 줄 수 용기를. 있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분한테 좀 표를 드리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나올 때 나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예상을 할 방송을 수가 본 분이기 없으시다는 때문에. 거. 예. 자, 또 위드더 투자스타는 매주 네. 토요일 날 네, 오후 그렇습니다. 7시에 3프로 TV 저희 채널에 업로드 되니까요. 네. 여러분 내일도 함께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아, 이렇게 참. CPM 발표 전부터 불안한 시장. 근데 뭐 우리가 예상을 아예 못했던 건 아닌데 너무 좀 큰 기대를 했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하루 일주일을 단기적으로 좀 보는 것 그쵸.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니까 어제 이제 준비했던 자료를 보면 네. 그 타겟 얘기 조금 하고 네. 왜냐하면 화요일 날 이제 재고 정리한다 그러고 또 어제 목요일 날 여기가 배당을 또 거꾸로 우리 그 실적은 더 안 좋아졌지만 20% 상승한다. 역시 주주 친화적이다. 그래서 이 회사가 51년째 배당을 증가를 매년 시키는. 그래서 이제 이런 데들이 기업 이익을 계속 하향 조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얘기고 그게 시장을 좀 억누를 텐데 네. 진짜 월가의 그 매크로 그 예측의 정점에 있는 브리지워터 같은데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펀드고 글로벌 매크로 헤지펀드 투자의 가장 그 대가인데 네. 여기는 올해 NAV가 26%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가 여전히 아주 지금 베어리시해요.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같은 분도 여전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이런 분들 얘기를 조금 한번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들어보는 게 어떤가. 예, 그렇게 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듣기 전에 최근에 이남우 좋은 주식 연구소 컨텐츠 뷰 수가 엄청 많이 증가했습니까?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주식농부 그 박영옥? 예, 대표님 그 네. 영상의 댓글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마음에 뭔가 자신감과 용기, 뭐 되게 훈훈한 그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엉터리 슈퍼개미가 우리 많잖아요, 되게. 많죠. 예. 근데 이분은 진짜 찐. 개인 투자가 중에 가장 정점에 서신 분인데 본인 얘기를 그리고 한국경제TV에 가령 18% 주요 주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 종목을 내가 좋아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좀 생생하게 얘기를 해주셨고 네. 그 어제 이제 올린 것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컨텐츠를 제일 많이 아는 그 전문가 우리 여기 노가영 작가님이라고 네. 그 넷플릭스 얘기를 아주 우리 깊이 있게 들었어요. 오, 그리고 재밌겠네요.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이제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우리나라 K 컨텐츠 산업이 생태계가 어떻게 되고 가불의 관계 이제 우리는 얘기를 좀 들었잖아요. 그 내막을 좀 상세하게 얘기해 주셔서 그 상당히 재미있었고 2부에서 얘기를 할 텐데 이분은 IP를 워낙 그 넷플릭스가 많이 갖고 있어서 너무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뭐 주가를 전망하신 건 아닌데 왜냐하면 뭐 금융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근데 이 컨텐츠 미디어를 뭐 진짜 많이 하시는 분인데 IP를 다 넷플릭스가 갖고 있어서 그런 점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계속해서 업로드되고 있으니까요. 네. 왜냐하면 좋은 주식 연구소 꼭 구독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타겟 얘기부터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겟이 화요일 날 그 우리 재고를 싹 다 정리하겠다 이제 그런 실적 그러니까 그런 그 발표를 한 거 우린 다 알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한 데를 보면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마크다운을 하겠다. 추가로 가격 인하를 하겠다. 그다음에 과도한 재고를 싹 다 정리하겠다. 그다음에 오다 주문을 취소하겠다. 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결국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데 리테일러의 가장 대표적인 타겟가 이렇게 가격을 깎아서 아니면 아웃렛 같은 데 밀어내기를 한다는 것은 이제 가격이 전반적으로 내려오니까 인플레를 막아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기업을 볼 때 조금 약간 분석적인 마인드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것만 투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재고도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총 자산이 한 500억 달러 되는데 고정자산이 반이고 재고자산이 전체 30%예요. 그러니까 재고가 그만큼 많고 재고를 잘못 관리하면 한 방에 갈 수 있다. 실제 토이자러스 같은 데는 재고 관리 잘못해서 그때 부도가 났었죠. 네. 그래서 재고가 상당히 중요한 지표고, 그러니까 타겟이 이제 미국에 우리 있는 청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감이 조금 덜 드실 맞아요. 텐데
그러니까 월마트는 우리 진짜 그냥 아주 일상적인 생필품을 조금 진짜 싸게 파는 데고 월마트보다는 하나 위고 우리가 조금 친밀한 커스트코 아니면 이제 아마존이 운영하는 좀 고가의 홀푸드 아니면 세이프웨이보다는 조금 낮은. 근데 원래는 그로서리 이런 거는 많지 않은데 최근엔 그로서리도 하고 여기 보는 이제 우리가 보면 필수 소비자 제품 이런 것들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서 파는 이제 그런 약간 독특한 마켓. 한국에는 딱 이렇게 요런 그 플랫폼이 많죠. 있지는 오.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마트랑도 약간 틀리죠. 아, 월마트가 그러면 우리나라 보통 그런 롯데마트나 이마트 느낌이고 타겟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고급한 그러니까 건가요? 원래는 여기 보시는 이제 생필품 같은 거 좀 위주로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로스도 있고 많은 것을 네. 좀 갖다 놓습니다. 근데 그 층이 월마트보다는 위고 커스트코 홀푸드보다는 좀 아래인 그런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목요일 날 또 우리 재고 그 정리 발표를 하고 어제 우리는 그래도 주주를 진짜 중요시하니까 분기 배당을 20% 늘리겠다는 발표를 해서 역시 미국 회사는 주주 친화적이다. 우리 한국 기업들 진짜 배워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강조한 게 우리가 올해 해도 어렵지만 현금 배당을 작년보다 늘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51년째 연속해서 매년 배당을 증가시키는 회사다. 그래서 50년 이상 배당을 증가시킨 회사를 디비던드 킹이라고 우리가 하죠. 그렇죠. 배당 황제. 그래서 뭐 배당 수익률이 한 2.5% 3%쯤 됩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워낙 많이 하락해서 도움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이 회사는 이런 그 마음을 갖고 주주를 대한다. 이제 이런 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여기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5월 중순에 아주 안 좋은 그 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이번에도 보면 이제 가이던스를 할 때 2분기에 영업이익률을 한 2% 정도로 하향 조정했어요. 그래서 한 5% 정도 예상이 됐다가 그 대신 이제 하반기에는 다시 한 6%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주가는 고점 대비 한 30% 빠졌고 월가 그 이익 추정치가 한 20%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퍼가 한 20%가 넘던 게 지금은 한 18배 정도 수준.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한 2.5% 3% 되고 여기 골드만 같은 데는 한 7, 8% 주가 상승을 예상하니까 토탈 두 개를 합치면 이제 우리가 총 예상 수익률을 얘기할 때 그 배당 수익률하고 예상 주가 상승률을 같이 더해야지 되니까 10% 정도 나온다. 그래서 뭐 이게 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조금 이렇게 불안했던 회사들이 이익 추정이 대폭 하향 조정이 되고 주가가 뭐 그 이상 조정이 돼서 이런 것은 이제 일단락이 되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 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보였던 그림인데 요 페이지랑 다음 페이지 요것은 이제 그동안 그 온라인 그 광고 그러니까 이제 뭐 메타나 뭐 알파벳, 스냅 같은 데가 해당이 될 거고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같은데 주가 많이 빠졌죠. 근데 실제 애널리스트들은 항상 마지막에 사실을 확인하고 이익 추정을 하향 조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가 이익 추정을 이 부분에 있어서 페이스북이나 알파벳이나 아마존 하향 조정한 것도 안 좋은 것을 컨펌한 거였죠. 그리고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달러 강세를 이유로 이익이 조금 안 좋을 것이다. 이제 그런 워닝을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이 이제 지금 우리 진행되잖아요. 지금 이제 6월 초니까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 우리가 얘기하고 걱정해 왔던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본격적으로 낮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주가를 좀 발목을 잡을 것 같고 특히 수출이 많은 기업들 해외에서 비즈니스 하는 데는 달러 강세로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하여간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인플레가 주가를 누르는 면도 있지만 주가라는 것은 기업 이익에다가 펄을 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업 이익이 지금 본격적으로 하향 조정이 된다면 주가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현실 파악을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예, 있는 게 예. 저렇게 이제 큰 기업들의 이익이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우리가 좀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또 투자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브리지워터는 어떻게 이렇게 잘 그러니까 이제 헤지펀드 운영한 건가요? 전략이 그 여러 개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아는 저평가된 주식을 사고 고평가된 주식을 공매도하는 게 롱숏이고 네.
그 반대편에 전 세계의 매크로 지표를 보고 그 뭐 외환 트레이딩을 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애플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을 사고 뭐 이머징 마켓 주식을 판다든가 공매도를 친다든가 아니면 채권을 사고 팔고 하는 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데가 브리지워터죠. 거의 한 45년, 50년 역사를 갖고 뭐 수백 명의 전문 인력을 운영을 하고 가장 매크로를 잘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 뭐 국내 언론은 실제 월드뱅크나 IMF가 뭐 세계 경제 전망을 얼마에 했다는데 그거는 실제 월가에서는 전혀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일 마지막 단계에 나오는 거고 전 세계에서 매크로 전망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브리지워터 같은 글로벌 매크로 헤지 펀드에 모여 있고 여기가 올해 NAV가 한 26%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아마 많은 주식하고 채권을 공매도를 쳐서 그 이제 하락하는 것을 이제 많이 이익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여기 co-CIO 인 분이 그렉 젠슨이라고 이제 여기 세 명이 CIO 역할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창업자인 레이 디알리오라고 되게 유명하죠. 이분도 여전히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강조하는 게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다. We are in a radically different world.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난 40년은 세계화 이런 걸로 저인플레 저금리 상황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그래서 시장이나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은 안 내려올 것이다. 스티키어하다는 얘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8%에서 안 내려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중앙은행이 기대하는 것처럼 금리를 올린다고 인플레이션이 2%로 내려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려고 강력하게 금리를 여기서부터 더 올리면 경제가 그러니까 리세션이라는 말을 안 썼지만 엄청나게 타격을 입을 것이고 특히 그 재무 구조가 약한 기업들은 어려움을 대단히 겪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숏을 공매도를 많이 친 게 하이힐드 본드 그러니까 이제 신용 등급이 안 좋은 회사들이 그 발행한 채권들을 많이 쳤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주식도 많이 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에요. 그렉 젠슨이라는 분이. 그래서 이제 결국 미 연준은 자기네들이 목표로 하는 2% 인플레에 2%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실패할 것이고 타협을 할 것이다. 무엇이냐 하면 정확한 수치는 안 얘기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그것을 용인을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금리를 많이 올려서 2%의 인플레를 목표로 한다면 금리 인상의 결과로 주가가 여기서 추가로 25% 크래시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은 뭐 제가 한 얘기도 아니고 갑자기 어제 나온 얘기도 아니고 꽤 한두 달 전부터 브리지워터가 계속 그 강조했던 얘기고 이제 다시 최근에 주장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25%라는 것은 뭐 4천에서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연준이 인플레가 끌어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을 할 것이고 어느 정도 높은 인플레를 용인하고 금리를 상당히 많이 올리겠지만 급격하게 올려서 주가를 파괴시키는 그런 가능성까지는 그렇게는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정성에서 타협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게 결론입니다. 예. 타협을 어느 시기에 할지가 저는 또 갑자기 또 궁금해지네요. 그거는 이제 네. 얘기를 안 했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게 효과가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뭔가 연준도 또 시장도 이렇게 뭔가 막 첨예한 대립이 생길 때 그쯤이 될 텐데 그게 뭐 올 하반기 중이 될지 그 빠르게 올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시장은 재미있고 그래서 그렇죠. 구독자 청취자분들도 이런 거 좀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면 네. 브리지워터 그 홈피에 가시면 여기 그 리서치 같은 거를 볼 수 있어요. 물론 한글로 번역은 안 돼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이제 여기 뭐 다른 영자 신문에서 따온 것이고 이제 어제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면 가장 공부가 제일 많이 되는 좀 쉽게 써놨습니다. 글 자체는. 근데 여기가 뭐 전 세계의 모든 데이터를 다 프로세싱해서 AI로 또 다시 검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갖고 매크로를 분석하는 진짜
그 정점에 있는 데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브릿지워터 관련해서 쭉 정리를 해주셨고 이번에는 이제 골드만 쪽에서 나온 좀 부정적인 시장에 대한 견해. 그래서 이제 들어볼까요? 그 매크로 추정의 가장 정점은 이런 그 글로벌 매크로 헤지 펀드고 그 바로 밑이 이제 월가의 은행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골드만 같은 데는 보면 이코노미스트가 계속 경기 침체 가능성을 한 35%. 그러니까 아주 높게 본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주 낮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 가는 길은 아주 좁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지만 연착륙 자체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 아주 좁은 패스, narrow 패스라고 했고 이제 최근에 나온 리서치를 보면 이제 그 일자리 그 어퍼된 거가 조금 감소하고 테크 기업 같은 데가 최근에 고용 조정을 많이 하나요? 그러니까 사람도 내보내고 신규 채용도 좀 억제를 하고 그래서 노동 시장이 과열됐던 게 조금 해소되는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한다. 그래서 약간은 뭐 조금 그러니까 좋은 오히려 매크로 데이터 포인트가 보인다고 지난 한 일주일 사이에 골드만은 얘기를 했습니다. 골드만뿐만 아니라 이제 모건 스탠리 의견도 봐야 할 텐데 둘 다 요즘에 계속 기사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보면 우리가 안 좋아요. 뭐 이제 월가 증권사 하면 대표적으로 골드만을 하지만 골드만은 원래 이렇게 에퀴티를 주식을 잘하는 데는 아니에요. IBD를 잘하고 트레이딩을 잘하지만 고객한테 주식 영업이나 리서치를 잘하는 데는 모건 스탠리가 한 수 위입니다. 그건 글로벌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시아에서도 진짜 주식을 모건 스탠리는 잘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골드만의 그 예측치가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는데 그거는 뭐 홍보를 잘하면 홍보팀이 뛰어나면 그런 거니까. 근데 진짜 주식을 잘하는 데는 모건 스탠리고 우리가 모건 스탠리 그 전망을 항상 좀 주목해야 되는데 마이크 윌슨이라는 이제 그 회사의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높은 레벨의 전력가가 뭐 그동안 잘했죠. 올해 들어서 계속 거의 유일하게 작년 말부터 베리시 했던 사람이고 네, 이분입니다. 경험도 많고. 그래서 이분 것도 모건 스탠리 홈피나 구글에서 이 사람 이름 치면 그 리서치를 간단한 걸 서브스크라이브 구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보는 노력을 저희가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악의 경우에 3분기가 올해 주가의 바닥인데 한 3,400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분 의견은 제 거를 봤는지 제 의견하고 상당히 똑같습니다. 근데 이분의 의견이 뭐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얼마 전 그저께까지만 해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좀 좋은 분위기가 있었죠.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는 게 금리는 여기서부터 무조건 올라가고 기업 이익이 하향 조정이 되는데 그 두 가지 조합은 주가가 반드시 떨어지는 조합이지 주가가 올라갈 수 없는 조합인데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를 보면 다운그레이드를 아직 안 해서 올해도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기업 이익이 한 10% 늘어난다고 보고 내년에도 9%인가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고 애널리스트가 후행을 해서 하향 조정을 하니까 팩트를 확인하고 항상 하죠. 그래서 그냥 타겟 같은 경우도 애널리스트가 미리 조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발표 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사후적으로 며칠 후에 조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기업 이익이 계속 하향 조정이 될 거고 금리는 여기서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3분기에 최악의 경우 이제 S&P 기준으로 주가가 3,400까지 빠질 수도 있다. 혹시 빠지면 이제 그게 바닥이고 4분기에는 조금 회복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이제 그렇고 저는 이나무는 여전히 제가 4월 초부터 말씀드린 3,800을 S&P 기준으로 유지하는데 그 가정은 심플한 두 가지 가정이에요. 여기 이제 월가의 컨센서스는 올해 10% 이익을 증가한다고 보는데 저는 이거 다 이제 내려와서 올해 이익 증가율이 제로다. 그러면 S&P가 207달러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18배. 를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로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18배 곱하면 한 2,750, 한 2,800, 그러니까 3,750, 3,8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주 이제 S&P 500이 4,100을 회복했을 때 제가 이제 부사장님한테 걱정된다고. 왜냐면 우리 네무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3,800도 안 받고 월가에서 막 얘기하는 뭐 3,600 뭐 그 선을 보지 않고 3,900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또 올렸다가 빠지게 될지가 걱정된다고 했는데
그게 또 막상 현실 앞에 좀 다가올 걸 생각하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3.8 못 봤습니까? 장중에? 전 봤거든요. 장중에. 사실 뭐 어려운 구간이고 우리 교수님의 말씀이 저는 여기에 조금 동의하는 것 같아요. 3.8배. 네. 잠깐 갔다 오면 어떨까? 잠깐만. 잠깐 한번 기대해 아주 보겠습니다. 잠깐만. 네, 잠깐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뭐 시장이 하루하루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는 이런 변동성 장세가 너무나 좀 오래 지속돼서 많이들 네. 지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안 좋은 얘기를 우리가 현실로 좀 받아들여서 그걸 또 인지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것과 아니야 무조건 좋아질 거야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희망을 예. 갖는 것과는 굉장히 또 느낌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도 싫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또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준영 박사의 위즈덤 칼리지 강의 개별 판매가 시작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고요. 저희가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역사의 지혜 12시간의 강의 그리고 4시간의 Q&A 세션 총 16시간 분량으로 27만 9천 원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최준영 박사님의 개별 강의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클릭한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10-3898-2324 문자로 혹은 전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네, 디데이를 앞두고 시장은 역시나 큰 좀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네, 술렁거림이 있었죠. 네. 제가 지난주에 그 고용 보고서 나올 때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다고 네. 말씀드렸고 딱 이게 이제 관심 있는 거거든요. 딱 이건데 오늘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8.2가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컨센서스. 일부에서는 8.3 지난번에 똑같다는 얘기예요. 일부에서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하는데 그 정도 8.2, 8.3 언저리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딱 두 가지가 빠집니다. 그래서 코어가 있는 건데요. 보면 결국 먹거리랑 휘발유 가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두 가지가 빠지면 플러스 5.9인데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맞추건 안 맞추건 다 문제가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보시면 요즘 미국 뉴스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러니까 스테이트 50개 주잖아요. 50개 주에서 지금 전체 평균은 4.8달러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레귤러 가격으로요. 그러니까 언레디드, 그러니까 무연 기본 가격. 보통 휘발유가 4.8 뭐 그 정도 나올 텐데 그게 그 한 주, 두 주 계속 그 스테이트가 조금 늘어나는 겁니다. 6달러 이상 받는 것이 조금씩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미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말씀드렸던 파스타 가격, 피자 가격 이런 거 다 올라가니까 빵값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이 저 발표되는 수치가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비에서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외식하려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할 거 아닙니까? 마침 그러다 보니 오늘 나스닥이 한 4%도 가까이 떨어졌고요. S&P 500 2.4%, 다우지수 2% 빠졌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어저께 깜짝 놀란 게 밤에 뉴스 보다가 잠결에 보다가 저희가 말한 얘기가 딱 MBC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기자분이 얘는 앵커 하시던 분이잖아요. 네. 앵커 하시던 분이니까 언제 처음으로 뉴욕 가 계시더라고요. 만나봐요. 뉴욕 가 계시더라고요. 뭐 워싱턴인지 뭐 네. 특파원인데 그 뉴스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 왼쪽 어저께 뉴스 저희가 어저께 그 미주미에 말했던 건데 이거 직접 가신 거예요. 뭐 식당 회식비라고 했는데 네. 제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뭐를 받고 있는지 인플레이션 피 2달러. 그러니까 이거 특정 식당에서 이렇게 받았다는 네. 거예요. 아주 조그맣게 글씨가 써 있는데 한 거죠. 그래서 한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사를 보면 항이라면 좀 빼주기도 한답니다. 그때 거. 기사를 본 얘기입니다. 기사. CNN 뉴스에도 났던 얘기입니다. 여기 있고 서프라이 체인 이슈도 8.5%또 받고요. 웰니스 피가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이 웰니스 피가 뭐예요? 이게 직원들 뽑기 힘들어 갖고 직원들한테 각종 후생 복지를 해줬는데 그것도 너희들 좀 내야겠다 한 거예요. 이걸 내야겠다. 3%. 제가 다 아니 제품 가격이나 음식 값을 올리지. 그러니까요. 키친 어퍼레이션 피가 이제 키친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고마운 표시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쪽에도 팁을 좀 줘야 된다. 3% 하겠고요. 넌 캐시 어저스먼트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완전 불법이거든요.
현금으로 했을 때 현금을 안 조금 더, 했기 때문에 3.5% 내야겠다 하는 카드 거고. 수수료 내라. 마지막에 어저께 말씀드렸던 유류할증료 야. 일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요거를 쉽게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해준 애들이 있잖아요. 그게 카드 X라는 회사가 또 있더라고요. 카드 X라는 회사가 이런 거 해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전 이게 요 비용이 카드 회사의 수수료에서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어저께 우리 댓글 달린 거 보니까 미국에서 진짜 자영업 식당 주인인데 모르겠어요. 그분 말씀은 이게 어떤 분들 이게 카드 수수료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요거는 카드 수수료 없이 그냥 들어온답니다.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정확한 건 모르고 그쪽에 계산하시는 분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발표되는 물가나 이런 데에 관심이 약간 떨어져 있는 거죠. 신뢰성이 좀 떨어져 있다. 우리는 피부에 느끼는 물가랑 정부에서 발표한 물가랑 약간 괴리감이 있다라는 느낌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미국 가서 음식 하나 제대로 된 식당 가서 먹으려면 네. 1인분에 뭐 한 4, 5만 원 줘야 한다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식당인데 미국이요? 예전에는 뭐 미국이요? 한 2, 3만 원대였다면 지금 거의 뭐 2배 올랐다는. 미국이요? 네, 유튜버들이 뭐 이렇게 영상 올리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죠. 예,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점심 런치 스시 박스 이런 거 하면 25불 30불 나올 것 같은데요. 웬만한 데 가면. 환율도 환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4만 원. 거기다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 이 피 기자분도 넣고. 특파원도 말씀하셨죠. 아주 조그맣게 써 있다는 겁니다. 조그맣게. 이런 거 더 추가할 수 있다고 써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떠나서 저는 지수의 목표치 모르겠고 얼마큼 떨어질지 모르겠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은 맘 놓고 막 올라가 이렇게 흥분할 때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죠. 네. 유가는 이제 110달러 정도라서 약간 오늘 주춤했지만 여전히 110달러 선이고요. 금은 잠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됐건 금이 1,800달러 중반대 가는 모습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금 여기 잠깐 말씀드릴게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달러가 좀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에는 여전히 134 뭐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튼 이런 것들이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분인데요. 그린라이트 캐피탈 데이빗 아이넌이라고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제 대표적인 소위 행동주의 투자자죠. 그리고 그린라이트 캐피탈 자체가 아마 상장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분은 연준이 현재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처리할 방법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 아주 강조를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이분은 얘기는 처음 얘기는 아닙니다. 최근에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상당히 경고성 메시지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특이하게 이분은 상당히 많은 분들 논란이 있을 것 같고 저도 이분에 대해서 약간의 퀘션 마크를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결국은 연준이 왜 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면 연준이 자기 자체에서의 어떤 자산 건전성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는데 두 개의 어떤 두 마리를 한꺼번에 잡을 만한 힘이 없다는 도구가 없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중에서 가장 자기가 봤을 때 합리적인 거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중앙은행들이 금을 늘려야 된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결국 금을 지금 더 비중이 적고 특히 이분 시각에는 미국 연방이 지금 연준이 금이 적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수준보다. 그래서 금을 많이 사야 될 걸 얘기하면서 이분의 생각은 금이 더 오를 것이고 더 오르는 거에 강조를 들었죠. much higher. 하여튼 1,850달러 정도 중반입니다. 그래서 1,800달러 중반에다가 지금 달러가 엄청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돈의 가치가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4, 5년 동안에 보면 그러니까 주식 말고요. 테슬라에 사신 분 말고 그냥 묻어둬서 투자하신 분 중에서 제일 돈 버신 분은 금을 사십니다. 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좀 주위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금은 이제 판단에 다 다르시고 저도 뭐 금리 올라갈 거에 대해서는 약간 저도 의구심은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 이분이 뭐 훨씬 유명한 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럴 열이 하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보시면 이제 메타 특징주를 보면 어저께 말씀드리고 잠깐 까먹었었는데 어저께 그러니까 오늘 부르죠. 미국 시간을 보면 지금 오늘 이제 정부장부터 해서 이름이 이제 메타 플랫폼을 자기 스스로의 이제 심벌을 찾아갔습니다. 메타를 아마 심벌을 산 것 같아요. 그렇죠. 산 거죠. ETF가 있었으니까. 얼마에 샀는지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페이스 알 수 없을까요? 저거 가격을? 뭐 제가 찾아봤어요. 찾았습니까? 찾아봤는데 못 찾았고. 비공개인가? 예, 메타 이 플랫폼 메타가 그게 있었잖아요. ETF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 메타 파이낸스 뭐 그런 등등의 회사가 있었어요. 그거는 그때 얼마 샀다고 제가 놨었어요. 근데 이번에 심볼을 산 거는 못 찾겠어요. 뭐 부사장님 더 찾으니까 그냥 찾아보죠. 월요일 날 제가 한번. 예, 아니면 뭐 내일 주말 라이브 때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메타 플랫폼이 FB에서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뀌었는데 오늘 첫날 6.4%가 떨어지면서 뭐 이유는 뭐 다 떨어졌으니까 같이 네. 떨어졌으니까요. 6.4%가 떨어지면서 오늘 실제로 보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제일 많이 떨어진 거예요. 1조를 한 것은 분명하죠. 네. 왜냐면 그 안에서 구글 알파벳도 떨어지면 이렇게 안 떨어졌거든요.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친 거는 메타라고, 메타 플랫폼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3%, 뭐 2% 오늘 그냥 다 떨어진 하루가 되겠고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오늘 오전장에 아마 부사장 어제 방송하셨어요? 어제 안 했습니다. 어저께 만약 하셨다 그러면 어저께 초반에는 테슬라 상당히 올랐어요. 올랐었는데 그 올라갔던 거에서 결국 종가로 보면 다 약간 다 토해내면서 끝났는데 테슬라는 UBS에서 중매수 매수 의견을 바꿔놨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게 1,100달러인데요. 목표 주가를 올린 건 아닙니다. 뭐냐면 이분은 계속해서 1,100달러 하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갔었잖아요. 그래갖고 이때 계속 투자 의견이 중립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수가 아니었습니다. 내려온다. 가만히 있다가 지금 투자 의견만 올려놨고 목표 주가는 그냥 재확인했는데요. 어찌 보면 실제로 보면 나름 긍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시장의 지배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시장의 지배력이라는 것은 뭐니 해도 테슬라라는 얘기죠. 이분의 표현을 제가 풀어서 제가 한국말로 번역해드리면 나름대로 제가 약간 뇌피셜해서 표현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테슬라라는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지금 언제 반영된 건지 발표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GM의 볼트 있죠. GM의 볼트가 GM에서 대중적으로 제일 먼저 만든 소위 그 전기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LG에서 해갖고 LG에서도 많이 이걸 사갖고 LG의 영업 그 법인들 차에서 많이 썼던 거예요. 우리나라 보였던 대부분의 차는 아마 LG 계열사에서 많이 샀던 거로 제가 렌트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볼트를 제가 알기로는 오늘 가격을 내렸을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가격을 내리거나 뭐 그 정도 유지하는 걸 발표한 거로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 3나 모델 Y가 엄청나게 가격 올라간 거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런 거 보면 여전히 시장 지배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수주 잔고가 여전히 압도적이고 지금도 8개월, 10개월만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공급망 이슈가 완전히 없지는 않으나 공급망 이슈가 다른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괜찮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2년 실적 전망은 하향했습니다. 이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매출 자체가 생산 자체가 줄어들어 그 락다운 때문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들고 이익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기존 전망보다 주당 이익을 12%를 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는 여전히 유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냐면 테슬라는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분명히 많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그 볼트 가격 인하 말씀해 주셨는데 네. 미국은 내렸지만 한국은 본세로부터 국내 가격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유지한다. 한국은 이제 환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GM은 확인된 거예요. 저는 네, 뉴스로 기사에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찌 보면 불가피하죠. 왜냐하면 지금 그 달러 원이 1,100원대 했던 거랑 1,250원대를 그것까지 같이 내리면 GM 우리나라 그 수입하는 쪽은 뭐 매력되겠죠. 미국은 18% 인하했다고 합니다. 18%. 물론 스펙이나 이런 건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가격을 인하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네. 인하한 쪽이 있는데 테슬라는 계속 올렸다. 이게 그 차이죠. 그걸 갖고 시장의 지배력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더 뭐 볼트가 뭐 스펙이 빠졌는지 어떠니 그건 뭐 저희가 논의할 게 아니고 하여튼 저는 그 피상적인만 네. 말씀드렸고요. 월가의 다음은 이제 시각. 월가의 시각입니다. 월가의 시각은 어저께 이제 저희가 서브라마니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최근에요. 오늘 이제 마르코 콜라노빅 그리고 탐니 오늘 세 명을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는데요. 마르코 콜라노빅은 여전히 미국 주식이 연말까지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가 135달러가 돼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시장이 지나칠 정도로 리세션의 우려감이 반영돼 있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2022년 말은 4,800이죠. 그러니까 지금 1,000포인트의 차이가 있는 건데 우리 나무리 교수님이랑. 그리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잠시 후에 보여드렸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그리고 마이클 윌슨의 저점과는 많이 인식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4,800이 가능하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경제가 이제 지금 상당히 좀 어렵다. 허리케인이 오고 있다는 얘기했지만 그거에 대한 코멘트에 대해서는 모두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본 시각은 리세션이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똑같습니다. 결국 에너지 비중 확대를 재확인하고 있다. 여기도 이제 에너지가 들어간다 보셔야 되겠고요. 펀드 스트레스 탐리입니다. 탐리는 턴어라운드 시장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반기부터 주가는 많이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치고 있다는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부사님 몇 번 지난번에도 얘기해드렸던 중고차 가격에 대해 다운되는 모습
그리고 타겟과 월마트가 제품 가격을 인하하는 거. 그것은 인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결국은 타겟이나 이런 쪽에서 재고가 크게 늘어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 인하하는 거죠. 여기 한 숟가락 얹은 사람이 캐시우드죠. 캐시우드가 지금 ARK 시리즈 약간 이제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 약간 목소리가 또 나옵니다. 요즘은 이제 이 방송 들어오신 분 하면 캐시우드가 돈 누나 누님을 칭송하던 거의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 욕하기 바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끝났다는 얘기를 하면서 봐라 물건값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당장은 변동성이 있지만 하반기에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JP모건과 비슷합니다. 현지 시장은 악재가 대부분 지나칠 정도로 반영돼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요 그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다른 S&P 500의 PER이 아니라 기술주만 갖다 놓은 겁니다. 기술주가 1995년부터인데요. 이게 최대로 아직 이 2000년대 중반에 10년부터 그 10년 동안에 보다 여전히 낮진 않으나 닷컴 버블 시대보다 좀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술주의 PER이 20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파란 선은 상대 P입니다. 1.2도 상당히 닷컴 버블의 시절보다 훨씬 낮아져 있다는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다는 얘기고요. PEG 1.3배도 지금 PEG 1.3배는 2013년 이후 거의 최저 수준을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주가 많이 밸류에이션이 낮아져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분은 이제 하반기에 상당히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다만 이분은 이제 저 물어보는 사람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비트코인은 얘기하잖아요. 비트코인은 지금 올해는 뭐 10만 달러 쉽지 않으나 지금 연초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네요.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투자 전략가의 리세션 우려와 그 지수 전망이 저는 가장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마이크 윌슨보다 요즘 더 싫어하죠. 이렇게 서브라매니안인데요. 그 서브라매니안은 이분이 이제 항상 TV에 나올 때마다 새로운 앵커 만날 때마다 발음이 어떡하냐고 물어봅니다. 아 이름을 네, 사비타는 알지만 서브라매니안이 발음이 어렵잖아요. 그 서브냐 수브냐 얘기하는데 매번 웃으면 서브라고. 그러니까 서브의 서브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분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런 농담을요. 근데 어찌되었건 이분은 지금 단기 베어 마켓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근데 결국 투자자들에게 고통만 남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리세션이 다 불가피하고 리세션까지 했을 때 가격은 3,200이라는 거죠. 마이클 윌슨은 3,400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3,2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다 팔 필요 없고 어떤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뭐라 하냐? 강력한 실적 성장세가 있는 것들 그리고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하면서 그거를 뭐로 할 수 있냐? 기본적으로 네 가지 섹터에서 답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1번이 에너지가 들어가죠. 금융,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가 들어가고 그 다음은 이제 부사장님이랑 의견이 같은 것 같아요. 배당 성장주 이쪽을 주목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견뎌내 갈 수 있다. 그러면서 한 5, 6개월 내지 1년을 견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보시면 말씀드렸던 그 ETF로 보시면 엑셀이 오늘 조금 떨어졌는데 2% 떨어졌는데 여하튼 바로 엑셀이 같은 에너지 같은 거 그리고 XLF는 금융주 같은 건 오늘 많이 떨어졌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도 떨어졌지만 이건 리세션까지 들어가면 이거 금융주도 좋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슬로우 다운하면서 주시장이 좀 반등하면 제일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금융주라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 소위 말씀드렸다시피 컨슈머 크레딧 소비자 신용은 2개월, 3개월째 지금 사상 최대를 지금 찍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소비자 신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은행이 도와지는 것이고요. 소비자 신용이 늘어날 때 제일 좋아지는 은행을 딱 하나 찍으라 그러면 누가 뭐라도 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거는 그냥 그런 흐름상 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한번 기대 한번 해보셔도 전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은 XLB죠. 이건 헬스케어가 되겠고요. 헬스케어. 그리고 XLP는 필수 소비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네 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들 관심이 없거나 저게 돈이 되겠어 하는 것들이죠. 네. 에너지는 저렇게 올라갈지 몰랐기 때문에 안 산 거고 금융주는 사봤는데 메롱된 거고 딱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나머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고 이 세 명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지금요. 네, 그런 것들 에너지가 사기 쉽다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치주 ETF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이 하나 더 얘기했던 배당 성장주는 바로 이런 거죠. VIG나 노블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많이 상대적으로는 좀 덜 빠지고 많이 올랐던 기업들 위주로 말씀하신 거라서 시장이 그렇게 많이 빠진다는데 버티는 종목을 사라 이러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가 소식 쭉 전해드렸는데 내일도 네. 아주 중요한 이슈가 오늘 밤사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네네네. 미중 주말 라이브 네네. 진행하시겠죠? 네, 오전 10시에 진행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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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제 오늘 밤 사이에 이제 오늘 앞으로 밤 사이 있을 미국 시장 이야기 전해 주실 테니까요.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 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밝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오늘 밤에 발표될 그 지표 때문에 이제 미국 그렇습니다. 시장이 좀 이렇게 무너졌고 이제 국내 시장도 어제 약보합으로 마감되면서 좀 마무리가 나쁘진 않았는데 오늘 시장이 좀 우려가 됩니다. 네. 금요일 뭐 기분 좋게 마무리하셔야 되는데 시장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주말 사이에 스트레스 받으신 거 잘 좀 푸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전 6시 30분 어김없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